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아마 발표가 될 거고, 그것이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뭐 반전이 될지, 뭐 즉각적으로 있을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직접적인 시점까지, 그러니까 3월달 중순까지 이 약세 장세의 흐름이 갈진 모르겠지만 전 분명히 반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자, 여기 예측치가 19만 5천인데 실제로 21만 1000명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지금 현재 시장 경제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는 경기가 지금 순환돼서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형국이다. 그게 지표상 3월 9일날 일단 나왔다는 증표가 하나 있었고, 또 이건데 실업률이 예측치가 3.4%인데 이게 3월 10일 날 오늘 10시 반에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미지수죠.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지나가는 김에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걸 이 프레임을 보고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 보면 미국 기업이 1월 달과 2월 달에 2009년 이후 최대로 정리해고했다. 뭔가 좀 앞뒤가 제롬 펄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랑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미국 경제가 엄청 팡팡팡팡 잘 돌아가고 있나요? 팡팡팡팡 잘 돌아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대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예, 의도적인 금리 인상, 예?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 가서는 제한적이게 하겠지만 금리 인상함으로써 경제는 더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16일 사전 예약 돌입, 15일 날인가 장영국 대표님이 아마 진행할 텐데 뭐, 예? 근데 이런 거 보세요. 계속 하루도 안 빼고 이런 기사가 속속들이 계속 나와요. 이 나이트크로우란 이 게임이, 이 그래픽 보면은 뭐 그렇게 허접한 게임 같진 않은데, 이런 대형 게임사가 이 게임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만에 준비하나?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기획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코인 시장에 지금 벌어지는 일, 금융 시장에 지금 벌어지는 일, 제롬 펄 연준 의장을 필두로 해서 과연 글로벌리스트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환경 조성을 할까?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여기 보시면 클레이튼 내부자 자금 세탁 의혹, 크래커 랩스 매도 물량, 크러스트와 관련 없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원래는 뭐 일정량의 클레이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묶어놓고 이거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고 원래 확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근데 확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클레이 코인이 매도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클레이가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속에 관해서 약속을 안 지켰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얘기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클레이 코인도, 클레이 코인을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코인을 보면서 뭐 근데 이 코인이 뭐, 클레이튼이 제가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카카오와 분리법인을 하겠다, 예, 분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분리하겠다는 의미는 단독적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진행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지 마시고, 클레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믹스에서 뒤통수 맞으신 분들 같이 뒤통수를 맞지 말고 200원까지 떨어졌을 때 클레이 코인은 그냥 킥고잉 하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업비트 상장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논리가 맞거든요. 예. 아무리 분리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뭐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던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예. 그런데 뭐 상장까지 계획한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진짜 뭐 예. 근거가 없는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어쨌건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는 데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한번 말씀 또 드리고 이제 경기 상황이나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이제 미국 중국 얘기도 이제 제가 곁들여서 이제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래요. 그냥 햄버거를 이제 여기 보면 와퍼 단품 7,100원 버거킹 뭐 47종 제품 가격 올린다. 버거류 31종 그리고 뭐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 인상시킨다. 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한국 방송 보면 뉴스들 보면 인플레이션 꺾인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과연 이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 상황이 단지 6개월 만에 끝날까? 네? 올해 안에 끝날까? 이거를 유출 한번 해봐야죠. 저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장기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좀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예전에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년 동안 인플레이션 일어난다고 확정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단정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인류가 이뤄왔다.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 하는 논리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반박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딱 단정적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3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이 축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4차 산업 관련한데도 챗GPT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진보되면 사람을 10명 쓰는 거를 5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여기서 시간이 진보하면 3명만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많은 임금 근로자는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율만큼 기업은 그러니까 그 노동자한테 임금 상승률을 그만큼 맞춰줄 수는 없어요. 1대1로.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그림이 제 눈에는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상황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과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또 하나는 G7을 필두로 한 미국 선진국들 자 여기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3차 산업은 축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신흥국이나 오페크 국가들 있죠. 여기는 앞으로 GDP, GNP가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이런 국가는 그 공식이 대입이 되는데 선진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저한테 이제 반박할 사람이 있겠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과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이 바라보는 이제 사고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간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결과가 말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계 내몰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상, 한도 확대 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재편될 수가 없어요. 점점. 하다못해 농심이라는 이 회사도 2020년 대비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1년 토탈 했을 때 매출액은 늘어났거든요. 매출액이 2020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2022년에 오히려 순이익은 2020년보다 감소했어요.
이때보다 매출액이 20% 늘어났는데 순이익은 감소했다. 그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이런 대기업이 먹거리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기업이 지금 이 지경인데 여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게 있을까요? 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2023년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2024년부터 돌아오는 시간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선진국들이 지옥의 헬게이트가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국가들보다,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국가들보다. 그거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의 유혹 뭐 산업단속에 뭐 고소당하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지금 급작스럽게 갑자기 나오죠. 얼마 전에 뉴욕주는 로빈후드는 그죠? 로빈후드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죠? 라이센스를 뭐 오케이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줬는데 쿠코인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했다. 쿠코인이 그렇게 허접한 데는 아니거든요. 되게 오래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이 실버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런 거를 계속 던지고 시세는 또 내리깔고 우리 대중 투자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위믹스를 200원에 판 분들 같이 이 시장을 떠나고 나면 또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호재 뉴스를 던지고, 이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자 코인데스크 여기 보면은 이 얘기가 지금 현재 미국 법정에서 비트고 CEO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명확한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안이 얼마 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지금 현재 뉴스 자체만 보고 시세만 보면 엄청나게 안 좋고 미래 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대한 아주 큰 함정을 거기다가 트랩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 눈에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는. 자, 연방준비은행 새로운 암호화 전문가 분대 구성. 그래서 뭐 연준 감독 부회장인 마이클 바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혁신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통제 필요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FED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견해를 지금 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제안이 나올 거라는 거에 관한 전제를 깔고 미디어가 지금 대중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위프트 지금 현재는 스위프트 1.0은 제가 보기에 스위프트 1.0에서 힘을 빼서 스위프트 2.0으로 지금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기존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CBDC 프로젝트로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헤드라인이 하나 있어요. 은행 네트워크는 다른 국가의 디지털 통화를 연결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국가의 디지털 통화를 연결할, 중앙은행들끼리 CBDC를 연결한다.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원 커런시가 돼버릴 거다. 그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보고 누군가는 또 여기 원코인이라고, 이게 원코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이 결제망을 하는 게.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지금 소송에 직면해 있는 이분이시죠. 자, 제가 이제 끝판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끝판왕만큼의 가격도 분명히 어느 순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중간에 이리저리 뭐 그러다가 뭐 많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기가 생각한 기간까지 잘 유지를 한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는 사실 큰 그림상에서는 저는 되게 작은 그냥 뭐 작은 담벼락, 넘기 힘든 작은 담벼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으로 사람을 막 힘들게 하면 중간에 버틸 수 있는 게 아마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어쨌건 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BNP 파리바, 뭐 이탈리아 은행들, 스탠다드 차타드 등 프랑스와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포함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무역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거야. 뭐 그래서 금융 및 결제, 증권 여기 이 역할을 이 노릇을 하는 체인망이 과연 무엇일지. 자, 그래서 여기 뭐 나이지리아, 바하마 뭐 등등 해가지고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등과 같은 조직은 규제 당국이 국경 간 결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협력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CBDC와 CBDC가 전 세계가 연결된다. 자,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알라메다 리서치 세카이어 캐피탈 지분을 아부다비에 4,50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근데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파산의 직면에, 그러니까 파산에서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 근데 그 지분을 아부다비 국부펀드에 넘긴다.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참고로 소프트뱅크하고 자금줄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세카이어 캐피탈은 전통적으로 이제 유택에 그쪽 힘이 좀 많이 가해져 있는 세카이어 캐피탈이고, 어쨌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이거를 세카이어 캐피탈로부터 인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떻게 되면 추후에 FTX 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국민의 16%가 계좌 있는데 법 공백 최소화에 코인 업계만 분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16%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근데 법이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죠. SEC에서는 엉뚱한 얘기만, 지금 비트코인은 상품입니다, 그 외는 증권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오지도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서 아무리 뭐 연례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거나 다 의미가 없어요. 일정 시간이 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를 안 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G20나 아니면 뭐 SEC, CFTC에서 어떤 사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전 세계 뭐 가상자산이 한국 정부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자산이 아닌데 전 세계가 공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가계대출 한 달 새에 뭐 5.4조 뚝, 은행 주담대 사상 첫 감소. 뭐 이게 부동산을 제가 부정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뻔하잖아요. 보면은 앞으로 직업을 잃는 사람들, 지금 직업을 잃어가는 사람들, 실질 소득이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줄어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평수를 늘려서 더 갈 수가 있을까요? 에너지 가격이 향후 만약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관리비를 다 월급 받아서 그걸 다 메꿀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냥 글쎄요, 자산 축적하기에 그렇게 알맞은 섹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가상자산이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중국 얘기를 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면세점부터 해가지고, 면세점 아직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결정은 안 났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모델로 마동석 세우고 한국에 1,000억 쓰겠다는 이 회사, 여기 어디냐면 드디어 나왔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드디어 왔어요. 마동석을 대표로 해서 광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나왔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제가 근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카카오페이, 그리고 일본의 라인페이, 그리고 자,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쿠팡이 만든 자회사,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가 쿠팡입니다. 자, 이 일련의 관련도, 자본의 흐름. 여기서 코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엔트파이낸셜이 또 자본 시장에서 과연 한국 금융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엔트파이낸셜이 참고로 비바리 퍼블릭한가 하는 토스라는 회사 있어. 토스. 예. 종합금융 플랫폼. 여기도 많은 그러니까 여기도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배 구조도 되게 재밌어요. 카카오페이만큼. 근데 사실 중국 자본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또 연결해서 한국으로 점점 이제 녹아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가상자산 시장 진출 뜨거운 감자 두나무 독점 깰 진짜 매기. 이게 3월 9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떨어져서 대중의 어떤 그 투자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두나무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의 88% 이상의 지배율을 이미 가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미래에셋, 신한투자, KB증권 등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본인들도 이제 들어오고 싶어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 꺼져가고 있는 현재 시장인데 앞으로 엄청 장기적으로 먹거리가 되고 수수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 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정부가 그거는 결정을 내리겠죠.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만약에 안 해준다면 5대 거래소 있죠. 닥사에 있는 5대 거래소. 이 5대 거래소와 결국에는 컨소시엄,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그런 그림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보여졌고, 이게 주식시장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이다. 먼저 이제 중국, 미국 영향력 악화시켜 강국 구상, 러시아와 밀착 강화, 미 보고서. 이 얘기가 서서히 나오죠. 2027년까지 군사 현대화 이뤄 대만 문제 등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식의 이거를 뭐 미국은 알고 있다. 미국은 제가 예전에 이 정찰국가라는 게 있어요. 경찰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국체제. 기존에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어느 순간 이권 개입이 있는 데서 슬슬 뒤로 빠져요. 거기다가 원래는 달러를 수출하고 물건을 헐값에 가져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내수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정책이. 무력적인 거 그런 것도 만약에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과거 100년 동안 있었던 만약에 그런 프레임이었으면 우크라이나 분쟁도 종식을 시켰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무기만 재래식 무기만 살짝 대주고 뒤로 싹 빠져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미에서만 이제 내수 정책을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도 옆에다 살짝 끼워가지고 멕시코 이런 데다 이제 테슬라 공장 같은 거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내에서만 이제 캐나다랑 해가지고 달러를 이쪽에서만 유통시키고 이쪽 다른 대륙들 있죠. 지금 있는 동아시아라든가 뭐 유로존에 있는 일부 지역 아프리카 이런 데는 달러 유통망이 점점 수축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이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건 뭐 2018년 이전부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그림이었는데 서서히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인도, 러시아 제재 피해 루브라로 원유 거래, 달러 패권 잠식. 여기 그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미디어에 나오죠. 여기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중국 망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미국은 뭔가를 할 거다. 뭐 별의별 얘기가. 근데 자, 중비아디 전기 상용차 만든다. 블레이드 배터리로 승부수.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 쪽 말고도 상용화 시장에서도 아마도 이 업체가 계속 아마 확장을 하게 되고, 우리는 어느 순간 길거리에 다니는 이 비아드라는 자동차를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는 제가 그때 예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 전기차 회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 좀 이쪽에 가깝게 우주 항공산업 뭐 요런 거랑 좀 매칭을 시켜서 좀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전기 자동차 시장만 보시면 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야 아마.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계속해서 중국은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고, 바이든 공공의료보험 재원 충당 위에 부자 증세 추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코인 투자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금이 부자 증세, 뭔가 좀 공산당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기서? 여기서 진짜 초극상 엘리트 0.8% 외에 중산층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부자 증세 퍼센테이지까지 3.8에서 5.0%로 인상.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부자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좀 힘드신 분들은 기본소득제를 타가지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세상. 이게 한국도 뭐 자유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프레임이 전 세계를 감도는 어떤 그런 무드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뭐 하여튼 그래요. 부자 증세를 계속 추진한다면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근데 어쨌건 이런 식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나면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지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래서 어쨌건 항상 이제 위믹스를 생각을 하세요. 힘드실 때마다 위믹스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면 찰리 브라운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거기에 의미를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송만 지금 뭐 되면 어떻게 된다 막 이 향해로만 엄청 돌리시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를 다 부자로 쉽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